민주당 의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무급 휴가 중인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K-팝만큼이나 인기를 얻고 있는 동요 상어 가족이 표절 시비에 이어 저작권 분쟁까지 겪고 있습니다. 2014년 경찰이 쏜 16발의 총을 맞고 살해된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날드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주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발생한 폭탄 총격 테러 희생자 중에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80만 명에 이르는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으로 일하거나 무급 휴가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The Immediate Financial Relief for Federal Workers Act directs the U.S. Treasury to provide zero interest loans to the 800,000 federal workers who are furloughed or otherwise working without pay during the shutdown. TJ 콕스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으로 당장 생활고를 겪는 연방 공무원들을 위해 무이자 대출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출에는 대출 수수료나 이자가 없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크레딧 검사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TJ 콕스 의원은 이 법안으로 공무원들이 청구서들을 지불하게 해주고 생활 필수품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미 서명을 한 이 긴급 구호 법안은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을 주어야 할 책임을 이행하는 것뿐이며 그들이 당장 현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K-팝만큼이나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동요 상어 가족인데요. 그런데 이 상어 가족이 표절 시비에 이어 법원에서 저작권 분쟁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로 꼬마들의 마음을 훔친 상어 가족. 2015년 11월 발표 이후 유튜브 조회수가 2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지난주 3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요 작곡가 자니언 리가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과 분위기가 사뭇 비슷합니다. 조니언 리는 표절 의혹과 함께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전래 동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상어 가족이 이를 베꼈다는 겁니다. 반면 상어 가족 제작자 측은 표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곡 모두 북미권의 전래 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베이비 샤크에 특별한 창작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어 가족 저작권 소송은 이달 말 첫 재판이 열리는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2014년 경찰이 쏜 16발의 총을 맞고 무참히 살해된 흑인 청년 라쿠안 맥도날드 사건에 함께 연루된 것으로 재판을 받아온 3명의 전직 경찰관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총을 쏜 경관만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시카고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많은 흑인들의 원성을 샀던 맥도날드 청년 살해 사건과 관련된 전직 경찰관들이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조셉 왈시, 데빗 마치, 토마스 가프니 등 3명은 4년에 걸친 재판을 받으면서 범죄 은닉과 과잉 공무집행, 공의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 시카고 쿡 카운티의 도메니카 스티븐슨 판사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살핀 결과 이들이 그러한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이들의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재판을 받아온 해당 경찰인 제이슨 다익은 2급 살인 혐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17살의 청년에게 재생의 길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단순 절도범에게 그것도 이미 길바닥에 쓰러져 움직일 수 없던 상황에서도 무려 16발의 총격을 가한 것은 아무리 경찰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과잉 진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주 케냐 수도 나이로비 도심 호텔에서 발생한 폭탄 총격 테러 희생자 21명 중에 9.11 테러에서 살아남은 미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양준하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9.11 테러 당시 세계 무역센터 부속 건물에서 일하다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던 미국인 제이슨 스핀들러가 이번엔 나이로비 테러로 사망했다고 그의 가족이 밝혔습니다. 스핀들러는 9.11 테러 당시 살로몬 스미스 바니 직원으로 세계 무역센터 부속 건물에서 일했으나 건물 붕괴 전 대피해 화를 면해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바 있습니다. 스핀들러는 이후 안정된 삶 대신 투자 컨설팅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해 케냐의 외진 지역에 소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Everywhere we went, we bumped into people, and he was like, "Oh, Jason's such a good guy. I'm so glad you had him." 대학 동창인 케빈 유는 스핀들러는 9.11 때도 잔해에 깔린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도왔다면서 호텔 바깥에서 폭발이 들렸을 때 그는 바로 도우러 뛰어든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테러 사건 직후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단순 동작만 반복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 판단해 움직이는 로봇. 영화 같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했던 지능형 로봇이 어느새 제조업이나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 등 대학과 로봇 제조사가 밀집한 미국의 보스턴에서 현재 로봇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네 발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스판맨입니다. 올해 100대 정도가 공사장 순찰이나 재난 구조용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보스턴은 MIT, 하버드 등 50여 개 대학 연구진과 로봇 제조사 250여 개가 결합한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산업 지역입니다. 최근 연구는 외부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업의 투자와 정부 지원으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은 이제 제조업은 물론 의료, 법률 등 전문 분야, 개인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드마켓은 전 세계 지능형 로봇 시장이 내년까지 연평균 19% 넘게 성장하고 87조 원대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세계 기후변화는 즉각적인 국가적 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전 의장과 저명 경제학 교수 등이 의기투합해 정부의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만 27명에다 전 연준 4명이 함께 모여 탄소세 도입은 탄소 배출량을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탄소세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충족할 때까지 매년 인상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탄소세 인상은 기술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탄소세 도입 촉구와 더불어 탄소 배당금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탄소세 인상의 형평성과 실행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탄소세 수입은 미 국민에게 일시 환급금 형태로 직접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미국 대다수 가정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 지출액보다 많은 탄소 배당금을 받아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명에도 아직 탄소세 도입은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변화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법안을 아예 폐지하거나 약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호입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2019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오픈도어즈는 국가가 권위주의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를 국가 또는 독재자에게 종속시키는 사례들이 더 많아졌다면서 특히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종교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 노동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들이 차별 없이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에서 여성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는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상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종교 자유는 개인에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석탄, 석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을 수소로 대체하는 이른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800대 수준인 수소차를 2040년까지 620만 대로 늘리고 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축으로 삼아 수소를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른바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현재 1,800대 수준인 수소차를 2020년까지는 10만 대, 2040년까지는 62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버스와 수소택시, 수소트럭을 보급하고 현재 14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도 2020년까지 31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10만 대 시대가 열리면 차값도 지금의 절반인 3천만 원대로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도 2040년까지 15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수소를 확보할 다른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부 폴란드에 30인치가 넘는 폭설이 내리자 목수가 직업인 한 아빠가 딸에게 얼음집을 만들어줘 화제입니다. 기온은 계속 영하로 추운데도 영상 속의 아빠는 딸에게 에스키모식 얼음집인 이글루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립니다. 이 지역은 원래 겨울 스포츠로 유명한 카파티안 마운튼 자락의 일부입니다. 이번 폭설로 주민들은 꼼짝 못하게 갇힌 상태가 되었고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폭설로 목수인 카보스키는 어린 시절 꿈이었던 에스키모식 얼음집을 만들어 딸에게 선물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카보스키는 직업이 목수지만 풀사이즈의 이글루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회에 새롭게 입성한 1.5세 한인 앤디민 시의원이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16일 펠팍 타운홀에서 열린 시의회 특별회의에서 크리스정 시장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의석을 채우기 위한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선거를 전후해 펠팍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펠팍에서는 주민들의 투표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최소한 펠팍에 이사 온 지 1년 이상이 돼야만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이 시민권자 참전 군인을 실수로 추방할 뻔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시민권자 참전 군인인 질머 라모스 고메즈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이민구치소에서 3일간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라피즈 출생인 고메즈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군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경력의 재향 군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청소년 이민자 수용시설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플로리다주 홈스테드 지역의 청소년 이민자 임시 수용시설을 현재 1,350개에서 2,3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당국은 홈스테드 수용시설에서
이번 주에는 1,100명의 청소년밖에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임무는 이민자 유입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수용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달 초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은 뉴저지주 노르드거주 한인 모녀를 돕기 위한 한인사회 온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녀를 돕기 위한 한인사회와 이웃들의 정성은 현재 기금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모금에 지난 주말까지 830여 명이 참여해 7만 달러 가까운 성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제 세금 보고하는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포커스인에서는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보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김광우 공인회계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세금 보고하는 시즌이 1월 며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주 있었던 IRS의 발표에 의하면 네. 세금 보고는 1월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세금 보고 작성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실제로 e-파일링을 하거나 서류 접수는 IRS가 1월 28일부터 접수를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 마감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네, 4월 15일까지 네. 네, 시청자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금 보고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세금 보고할 때 저희가 이제 이번 세금 보고 시즌은 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법 규정이 바뀌었죠? 예, 맞습니다. 그 2017년 12월 23일 바로 네.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방 국회에서 네. 미국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큰 세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그 세법 개정안이 바로 2018년 세금 보고 시즌 때부터 네. 이제 처음 적용하기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이게 어떻게 새로운 세법이 적용이 되는지 아직 이렇게 불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아직은 많이 있고요. 네.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 2018년이 첫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선을 겪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네. 바람에 IRS가 이 개정 세법을 가지고 네. 세금 보고를 이제 받을 만한 아직 준비가 조금 네.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네. 세금 보고가 많이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 보고를 아무리 일찍 한다 하더라도 세금 환급도 이렇게 많이 지연되리라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만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예, 예.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세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비즈니스도 그렇고 개인 세금 보고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뭐 개인 세금 보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뭐 공제가 더 많아졌나요? 뭐 텍스 네. 크레딧이 더 많아졌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세금 보고할 때 그 표준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라고 네. 하는데 이전에는 부부 합산으로 세금 보고할 경우에 12,000불까지 공제를 받았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세법에서는 정확히 2배인 24,000불까지 그렇게 네. 공제를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네. 자녀 세액 공제가 있는데 네. 이전에는 이것도 자녀 한 명당 1,000불씩 공제를 받다가 네. 이 개정 세법 하에서는 2배인 2,000불씩 그 혜택을 세금 크레딧을 네.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진 거잖아요.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자녀가 있고 저소득 가정에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네.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퍼스널 exemption이라고 네. 인적 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부양 가족 한 명당 4,000불씩 이렇게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이제 4인 가족이다. 엄마, 네. 아빠, 자녀 둘 4인 가족이면 1인당 4,000불씩 해서 4, 4, 16이면 16,000불을 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세법에는 이 인적 공제가 완전히 삭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부양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이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그렇군요. 됐죠. 네. 그거 상당히 불리한데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네. 불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네. 이 개정 안에 또 들어간 게 뭐냐면 인적 공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네. 부양가족 그 세액공제라는 것을 새로운 개념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족 한 명당 500불씩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이라는 것을 네네. 또 새롭게 개설을 해서 인적공제 4,000불은 사라졌습니다만 가족 한 명당 500불까지 네. 이 부양가족 텍스 크레딧을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분들한테는 유리해질 수도 있고 네. 어떤 그렇군요. 가정은 또 불리해질 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개정된 세법 하에서 2018년에 처음 세금 보고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이게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2부, 3부에서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광우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